제일 먼저 해수를 움직이는 힘.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연직 방향이에요. 연직은 위아래 방향을 말하죠. 위아래 방향으로의 수압 경도력. 자, 수압 경도력은 수압은 물의 압력이에요. 물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힘을 수압 경도력이라 불러요. 우리 흔히 이런 관을 많이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판을 막아 놓고 여기는 물을 이만큼, 여기는 물을 이만큼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얘는 물량이 많고 얘는 적으니까 이쪽은 힘이 세겠지만 이쪽은 힘이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없애버리면은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게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 경도력은 수압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력학 평형 상태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압, 해수는 지구의 중력. 자, 지구의 중력.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리고 수압의 영향을 받는다. 자, 밀도를 R라고 하고요. 깊이를 G라고 하고, 민넓이를 A라고 하는 물기둥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걸 가정한 거예요. 요 그림. 여러분들 교재 10쪽의 중간에 있는 그림 있죠? 민넓이가 A고, 높이 차이가 G, 그 다음에 밀도가 Rho인 물기둥이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압은 여러분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분의 힘의 크기 이렇게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나오겠죠. 그래서 A분의 mg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면적은 A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이 힘은 무게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mg 이렇게 되는 거죠. F는 ma에서 중력 가속도 A 대신 g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mg는 A분의 ρvg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서 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기호로 표현하면 밀도를 R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피는 V라고 하고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M은 ρV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M에다가 ρV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ρVG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A분의 ρ, 근데 V는 뭐야? 여기서 V는 부피이기 때문에 부피는 요 그림에서요. 민넓이 곱하기 높이죠. 민넓이 곱하기 높이가 이 물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AG로 바꿔준 거예요. A 곱하기 G로 바꿔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ρAG 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없어지니까 수압은 ρG 물기둥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럼 수압은 ρg 물기둥의 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연직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의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ρg g가 나옵니다. 수압 경도력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력은 이제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ρg, 중력은 ρg. 밀도 곱하기 원래 mg지만은 이거는 유체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아까 했던 것처럼 로하고 이거를 그냥 단위 질량당 밀도.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단위 부피당 질량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요거를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바뀌면 M은 ρ하고 똑같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은 ρg로 바꾸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 두 힘이 아래로 잡아당기려는 힘하고 위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수압은 위보다는 아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렇게 쳐 올리려는 수압 경도력이 생기겠죠. 여기는 수압이 크고 여기는 수압이 작고. 그럼 이렇게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이랑 그 다음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위아래 방향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수압 경도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정력학 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압 경도력은 델타 G분의 델타 P라고 나옵니다. 델타 G, 요 높이 차이를 말하죠.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이 압력차.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 G분의, 델타 G분의 델타 P니까 이거하고 수압 경도력이랑 요게 똑같게 나오게 된대요. 자, 요거랑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지 델타 G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유도하는 거는 중요하진 않고 그냥 암기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내용입니다. 요 마이너스는 수압 경도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직 방향 또는 연직 방향으로는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이 물이 그래도 좀 쉽게 움직입니다. 자, 해수면 경사가 생겼어요. 여기는 좀 높고 여기는 낮아요. 그러면 요 면을 누르는 S라는 면을 누르는 이 힘하고 이렇게 이 면을 누르는 힘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물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물을 가정했냐면 요 두 사이 거리를 델타 X라고 하고 요 면을 우리는 S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A면을 S 면적,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로라고 합시다. 높이 차이는 델타 G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M으로 나눈다는 건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을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거죠.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을 수압 경도력이라고 한다면 자, 질량은 이렇게 돼요. 밀도 곱하기 부피였죠.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그럼 부피를 V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면적 S에다가 요 면적에다가 이거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 M 요걸로 바꿔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로 곱하기 S 곱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F는 여기다가 F는 P 곱하기 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압력은 P는 단위 면적, 자,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F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넘어가니까 F는 P 곱하기 S가 나오는 거예요. P 곱하기 S. 자, 그래서 P 곱하기 S.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자, 없앨 거 없애버리고 로분의 1 델타 X분의 델타 P 이렇게 나오죠. 자, 로분의 1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P. 요거는 아까 했던 델타 P는 요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집어넣게 되면은 자, 로로 없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G 델타 X분의 델타 G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는 중력과 속도는 요 표층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는 이거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이 힘은 델타 X분의 델타 G 결국 뭡니까? 요 가로의 길이분의 높이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기울기라고 봐도 되겠죠. 기울기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공식을 여러분들 외워주면 돼요. 요것만 외워도 되는 겁니다. 요것만. 마이너스 G 델타 X분의 델타 G. 오케이? 자, 그러면 수압 경도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방금 봤던 거는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기울기. 그럼 바람의 마찰력에 의해 자, 바람이 불게 되면 물이 끌려가거든요. 그게 마찰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해수가 이동해서 경사가 생길 때 기울기가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수압 경도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수면상에 작용하는 대기압의 차이가 있을 때 자, 대기압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고기압의 수면에서는 낮고 해수면이 낮다는 겁니다. 즉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이게 해수면이에요. 요 바다 위에 고기압이 있다면 누르는 힘이 강하니까 이 지역은 살짝 이렇게 낮아진다는 의미고요. 고기압이 말고 이제 저기압이 있으면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좀 약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좀 부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압 경도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자, 해수의 수온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압 경도력도 있대요. 따뜻하면 물이 좀 부풀 수가 있죠. 차가우면 수축할 거고, 그래서 오른쪽은
따뜻한 해수고 왼쪽은 찬 해수예요. 그러면 자, 등수압면이 뭐냐면 수압이 같은 지점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수압이 같은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많이 부풀어 있고 여기는 좀 수축되어 있겠죠? 그럼 기울기가 생겼어요. 기울기가 생기게 되면은 이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기는 똑같지만은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등수압면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은, 자, 왠지는 알겠죠? 여기는 따뜻하니까 부풀어 있어요. 등수압면 간격 자체도 부풀어 있는 겁니다. 얘는 좀 수축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가 생기게 되면은, 등수압면에 기울기가 생기게 되면은 수압 경도력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가 뭐 요거보단 요 아래쪽이 좀 더 수압이 센 곳이잖아요. 그래서 수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물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 온도 차에서도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겠어요.